자, 이번 시간은 31쪽에 일반 전속 중개계약 들어갑니다. 일단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이 이용되는 계약이고, 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이렇게 중복해서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걸 일반 중개계약이라 하죠.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죠. 전화라도 계약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와요.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X. 이 구두계약도 가능하다.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법정 서식은 있지만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4가지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매우 비현실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이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장님, 저 집 팔러 왔는데요. 저 사장님 사무실에 일반 중개계약서 있는 거 알아요.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공이 그러죠. 자네 공부하지. 인강. 랜드프로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비현실적인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씩 읽어볼게요. 위치 및 규모. 의뢰인이 찾아왔어. 저는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살아요. 뭐예요? 위치죠. 위치. 그 다음에 규모. 저 50평 살아요. 이 규모죠. 우리 집 10억에 팔아주세요. 거래 예정 가격이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대화는 다 끝나요. 끝나는데, 그래서 개공이 그래요. 이 사람 10억에 팔아줘 그랬더니 개공이 900 준비하세요.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하죠. 하지만 이럴 수 있지 않냐. 자네 아까 보니까 공부하는 것 같던데 우리 사무실 나와서 딴 데 또 갈 거지? 이 의뢰인이 어떻게 알았네. 이 동네 다 내려올 거래 지금. 그러지 말고 우리 전속 중개 계약하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 보름만 맡겨봐. 내가 제가세 팔아줄 테니까 보비 900인데 내가 반만 받는다. 라고 중개 보수를 제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뢰인이 뭐래? 콜. 알았대. 그럼 나랑 너랑 준수해열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의뢰인은 개공에게 우리가 방금 대화한 걸 씁시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써서 개업공인중개사들로 하여금 이 법조문을 읽도록 해서 일반 중개계약서 쓰면 이런 장점이 있네? 의뢰 내용이 명확해지고 분쟁이 없겠구나. 나도 일반 중개계약서 써볼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지. 그냥 서면화를 권장하는 그런 법조문이에요. 권장하는 법조문. 근데 이제 여기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중개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X. 법에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요청에 따라 작성할 의무는 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자,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 가, 수, 준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오라고 풀면 돼요. 이게 위, 가, 수, 준. 위는 위치,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호, 수, 나랑 준수해야 할 사항. 예를 들어 의뢰인은 개공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오. 위치 및 규모. 이게 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의뢰인은 개공에게 개공이 준수할 사항을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X. 이거 이미 출제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 요청에 따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이겁니다. 이 첫 번째 문제 나오는 건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서식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는 대통령령이고, 여기는 국토부령이에요. 근데 모든 표준 서식은 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 이 표준 서식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죠. 왜? 작성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나 서면화를 권장하기 때문에 표준 서식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구나. 그래서 표준 서식을 누가 정하니까?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니까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국토부령에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이 말은 표준 서식이 꼭 있다는 말은 아니고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 이렇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행규칙이 국토부령이잖아요. 국토부령이니까 국토부령을 가 보면 표준 서식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국토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식구조 여기 영식구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국장은 국토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했다 안 정했다. 표준 서식을 정했다는 얘기죠.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지만 정했다는 거죠. 그럼 현재 국장은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하지만 이걸 권장받는 사람은 사용할 의무는 없는 거죠. 권장 양식이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오, 이 문장 그대로 나오면 오예요. 현재 법령엔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다. 오, 개공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O. 작성하는 경우 법령에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그런 의무는 없다. 3년 보존해라.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이거죠.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일반 중개계약, 여기는 전속 중개계약. 처음부터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근데 표준 서식은 있다.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보존할 의무도 없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정보망 일간신문에 공개하고 이런 거 있죠. 정보 공개 의무 이런 것도 다 없습니다. 표준 서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달리 전속 중개 계약은 다 오거든요. 다 오예요. 그래서 양 계약의 공통점보다 표준 서식이 있다. 이거 하나만 공통점이고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네요. 양 계약은 모두 법령의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O. 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법령에 따른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아까 나왔던 일반 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라. X. 뭐 정보 공개해라. 다 X로 문제가 다 출제된 겁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이거 알면 게임 끝입니다. 끝. 표준 서식은 좀 이따 배우고요. 자, 이제 전속 중개계약 갑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1:1 계약입니다. 의뢰인은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중개대상부를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공에게 의무가 있고 중개 의뢰인에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양쪽 모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령에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14호 서식이었잖아요. 여기는 15호예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국토부령 표준 서식인 전속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용. 작성은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쓰면 안 되고 법정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이런 거 뭐 기본이죠. 3년 보존해라. 뭐 1년 만에 버렸다. 위반이죠. 2년 만에 버려도 위반입니다. 3년 동안 보존해라. 그 다음에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었구나.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는 뭐 또는도 신경 쓰긴 해야 돼요. 양쪽 다 공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라.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부를 공개했어. 공개했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통지하되 방식의 제한은 없다.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 앞으로 계속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여기 이제 2번, 3번, 4번 이거 있죠. 이거 서로 이제 바꿔치기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7일 이내 있죠. 여기 7일 이내. 그다음에 여기는 지체 없이 문서 통지해라. 여기는 2주에 1회 이상 문서 이거 있잖아요. 이걸 서로 바꿔치기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냈었어요. 비공개 요청이 없구나.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정보방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라. 그랬더니 어디서 2주를 많이 봤는데 오, 땡 틀리는 거죠. 또 여기 지체 없이 어디다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문서 통지하라고
여기는 2주에 1회 이상 또 업무 처리 상은 문서 통지. 여기도 문서 통지, 여기도 문서 통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중개 대상물을 공개했구나. 그럼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땡! 또 그래서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며칠 안에 분석해서 중개 대상물을 분석해서 7일 안에 공개해라. 공개했어. 공개했으면 의뢰인 빨리 알려줘. 지체 없이 문서 통지해라. 앞으로 2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해라. 이 순서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자, 위반시 제재는 나중에 배우는데 이 표준처식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순수 업무정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비공개 요청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등취. 개공의 의무. 자, 이제 중개 의뢰인의 의무. 이것도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기업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라. 중개 보수만큼 의뢰인이 줘야 될 만큼 개공이가 중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중개 보수만큼 위약금 주라 이거예요. 자, 유효기간 이따 나와요. 원칙 3개월. 여기는 3개월, 여기는 3년. 3자 2번 나온다 생각하면 쉬워요.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했으면 의뢰인은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만큼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또 유효기간 안에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했구나. 이거 너무 이러면 안 되죠. 이때도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자, 2번 이건 이제 위약금 주는 의무고 이번에는 의뢰인은 유효기간에 뭐 하셨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뭐 스발상 그러기도 합니다. 부드럽게 발음하셔야 돼요. 스발상 이렇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이 자체는 위약은 아니에요. 위약금을 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하다가 들었던 비용을 주기로 하자. 위약은 아니니까 100% 위약금 주진 않지만은 개공에게 한 푼도 안 주면 개공이 열심히 중개하면서 비용 들었으니까 그만큼 손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만큼 좀 비용을 주기로 하자. 근데 핵심이 어디냐면은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여기가 포인트예요.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개공이 중개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중개 보수는 100만 원이었다라면 가정해봐. 가정. 근데 의뢰인이 그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해버렸는데 그동안 개공이 소유했던 비용은 30만 원이구나. 얼마 받느냐?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즉 50만 원 범위에서 소유비용 30, 70 썼네? 50 이런 뜻이죠.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땡. 이렇게 나온다. 이게 빠지면 안 된다.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렇게 줘야 됩니다. 노래 불러야 됩니다. 다시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비용 주라 이거야. 자, 됐고. 첫 번째 페이지를 마쳤고. 자, 다음. 이거 아까 제가 써드린 거, 이거. 양쪽 서식에, 양쪽 계약의 공통은 표준 서식이 있다는 것만 공통점. 네. 양 계약은 모두 법령의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이런 거. 5. 양쪽 모두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양쪽 다 3년 보존해라. X.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냐면, 우리 개공이가 공개할 정보. 아까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이관시문의 정보를 공개하려 했잖아요. 자, 1, 2, 3번. 이렇게 외우죠, 우리. 특정 권리 공법. 특정 권리 공법. 이건 각각 공부 때서 확인하는 것들이에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상 증명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종료, 소재재, 지목, 면적, 용도, 구종, 건축 연도, 중개될 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걸 분석해서 공개해라. 소유권, 저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를 공개해라 이건데 요즘에 잘 뜨고 있죠. 주소, 각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이거 하나씩 내기도 해요. 주소도 안 돼, 성명도 안 돼, 인적사항 다 안 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규제. 특정 권리 공법 좋아요. 특정 권리 공법. 그다음에
상태 4, 5번 상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살 등의 상태. 꼭 같이 읽어야 돼요. 일부만 내기도 해요. 이만큼만 나온 적도 있어요.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내기도 해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다음 벽면 도배 상태, 샹태. 그 다음에 환경 입지, 환경 조건, 입지 조건, 환경 입지. 일조 소음 진동 외우셔야 돼. 일소진은 환경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제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의 입지 조건. 일부만 빼서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등 입지 조건은 공개사항이다. 오, 이렇게 해요. 환경 입지.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얼마짜리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공개하는데 다만 뭐일 때? 임대차일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요. 매매일 때는 꼭 공개해야 되고요. 뭐 이것도 문제 잘 나와요.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 8가지 공개사항은요.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8가지가 1번에서 8번까지죠. 특정관리공법 상태 환경입지 거래예정금액 더하기 공시지가. 다시 특정관리공법 또 상태 또 환경입지 그리고 거래예정금액. 유사함끼리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정관리공법 상태 환경입지 거래예정금액 더하기 공시지가. 아주 뭐 리듬 타면서 외우셔야 될 거예요. 특정관리공법 상태 환경입지 거래예정금액 더하기 공시지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이게 정보 공개 사항이에요.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일반 중개계약. 옳은 걸 찾아봅시다. 옳은 거. 28회에 나왔네요. 일반 중개계약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표준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죠. 표준 서식은 있지만. 2번.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따 나와요. 현재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따가 나와요. 그게.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X. 구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기재 요청할 수 있죠. X. 그 다음에 5번 개공이가 일반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X. 정답은 2번. 19번 갑 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갑과 개공을 간의 전속중개계약인데 우리 일반 전속 나올 때 항상 의뢰인은 갑이고 뭐 개공이 을입니다.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갑과 을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이 말이 표준서식을 꼭 사용하란 말이죠. 원래 법조문이 이거예요. 전속중개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고 2번 갑과 을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구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그렇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약정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약정으로 정하지 않았으니까 몇 개월? 3개월. 3번 개공을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계약서를 폐기했어요. 이건 업무정지 사유예요? 표준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그러면 순수 업무정지거든요. 업무정지 맞나요? 그렇죠. 3년간 보존하지 않았잖아요. 꽤 신박한 표현이죠. 6개월 만에 폐기했다. 3년 보존 안 했다는 얘기구나. 앞으로 이렇게 또 쓰겠네요.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2년 만에 폐기했다. 업무정지료다. 그렇군요. 거래계약서 마찬가지고. 4번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았어. 개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정보를 정보방 일간심 내 공개해라? 아니 7일 이내에. 아까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개공이가 공개할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 연계성이 포함된다. 그렇죠. 정답은 4번.
4번.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이 표준 서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표준 서식도 시험에 출제되거든요. 자, 일부러 좌우 비교했어요. 여기는 일반 중개계약서 14호겠죠. 전속 중개계약서 15호겠죠. 이걸 좌우 비교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비교. 첫 번째, 양쪽 다 개공의 의무. 여기도 개공의 의무. 자,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할 말 없어 쓴 거예요. 그냥 비워놓기는 좀 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할 말 없어 쓴 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라고. 뭐 안 하면 어쩔 건데. 뭐 좀 별 수 없어요. 자, 성실히 노력해라. 비워놓기 뭐해서 썼다. 자, 개공의 의무. 전속중개.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라. 아까 본문에 나왔던 거죠? 이게 그 서식에 써 있는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기 7일 이내에 정보방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라. 공개했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라. 다만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된다. 아까 다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럼 양쪽 의무는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일반 중개계약서에 있어. 그러면 X라는 걸 맞추는 건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게 전속이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다음 2번. 중개 의뢰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여기도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네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네. 자, 판가로 1. 의뢰인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아, 이게 여기 있구나, 이 말이. 그렇군요. 이게 권리겠죠, 권리.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해요.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이건 의무겠죠, 의무.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 설명 배울 때 집주인에게 중개대상물 상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 요구에 협조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 중개 의뢰인 권리 의무, 이제 전속으로 갑시다. 자, 1과 2 두 가지 여기. 두 가지는 뭐냐?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습니다. 유효기간 안에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했습니다. 이때는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시. 다음 3.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이때는 중개보수에 50%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비용을 주어라. 이게 서식에 써 있는 말이었군요. 그렇군요. 아까 본문에 배운 게 서식에 써 있는 말이었어. 이 중에 뭐가 권리냐면요. 자, 1과 2는 반드시 중개보수만큼 위약금을 줘야 되는 의무잖아, 의무. 근데 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건 권리예요, 권리. 이건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돼. 왜냐면 소요비용이 하나도 없으면 줄 게 없잖아요. 줄 게 없으니까. 이거는 뭐 개공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죠. 게 없는 거죠. 이제 시험에도 나왔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없다. X로 출제된 거예요. 이건 해도 된다. 해도 되는데 다만 이만큼은 있으면 줘라. 이거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2번 보면은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의무일 거 아니에요. 의무. 보세요. 이게 지금 공통이잖아요. 공통 문장이잖아요, 이게. 자, 일부러 같은 색깔로 칠해놨어요. 현재까지의 유일한 공통 문장이 나왔어. 의뢰인은 개공이가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렇군. 이런 문장 공통이었구나. 다음에 유효기간 유, 중개보수 중,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배, 유중배라고 하거든요. 유효기간 원칙 3개월이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서식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해서 별도로 정했으면 그 기간에 따르니까 약정이 없는 한 3개월인 거죠. 그 다음 중개보수는 뭐냐면 지금 보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거래가 성사되면 얼마 받기로 하자라는 걸 미리 약정해 주는 거예요. 거래가 성사되면은 거래가액 얼마를 지급하기라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중개보수받고 실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개공이 다음에 행위를 했을 때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해야 된다. 중개보수 실비 과다 선행하면 차익을 환급하라.
확인 설명 소홀히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3, 4, 5 묶어서 유중배, 여기도 유중배, 양쪽 똑같다, 동일하다. 어떤 문제를 내냐면 양계약에 기술된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은 동일하다. 5. 양서식엔 중개의뢰인과 합의한 중개보수를 기재한다. 5. 양서식에 기술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내용은 동일하다. 5.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6번.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얘네 둘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이건 말면 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 밑에 건 뭐냐면 자, 두통 작성한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두통. 제가 이쪽으로 할게요. 똑같은 거니까. 두통 작성하고 의뢰인하고 개공 둘이 하는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각자 여기에 서명 또는 날인 이래서 있죠. 서명 또는 날인. 또는이야 또는. 밑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 이따 배우지만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 그 다음에 일반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명 또는 날인. 그래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러면 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좌우 페이지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양서식의 뒷면이에요. 우리 앞 페이지에서는 앞면을 보신 거고, 예를 들면 양서식은 일반 중개계약서 앞면, 전속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서 뒷면, 그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앞면, 전속중개계약서 뒷면이에요. 양서식의 뒤쪽은 똑같아요. 자, 권리 이전용, 그다음에 권리 취득용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이전용은 누구 만났을 때, 매도나 임대를 만났을 때. 권리 취득용은 매수나 임차를 만났을 때예요. 이쪽은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거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집을 팔러 왔다 해볼게. 팔러 왔어. 당신 누구세요? 소유자 등기명의. 그다음에 당신 집 어떤 거예요?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팔 거예요? 이거예요. 그다음에 권리관계, 저당권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거래규제, 공법상 제한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투기지역이에요, 조정지역이에요,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중개의뢰금액 얼마에 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표시권리공법, 당신 얼마에 팔 거야 이겁니다. 굳이 외우고 싶다면 저도 이렇게 외우세요. 표시권리공법, 당신 얼마에 팔 거야. 근데 취득용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희망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가격, 희망지역, 다 희망자가 들어있어. 너무 희망적이다. 자, 그럼 이제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30회. 자, 무주택자 갑. 이자가 중개의뢰인입니다. 자, 주택을 물색에 매수하기 위해서 개공을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표준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항목을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임차잖아. 매수 쪽이다. 매수면 뭐예요? 권리 취득용을 써야 되나? 취득용을 써야 되니까 어디 있어요? 희망 이렇게 이제 고르면 되는 거죠. 이거는 집 팔 사람이죠. 팔 사람 쪽이었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별 문제가 다 나오네. 그러네요. 서신 문제가 나오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대비는 하셔야 돼요.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부동산 거래 종목학 시작됩니다.